뉴욕 증시에서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리비안, 특히나 이제 리비안이 17% 상승을 했습니다. 리비안 얘기하니까 뭐 스치기만 해도 오른다. 리비안이 차량 판매가 12,600대의 차량을 판매를 했다. 2분기에 예상치 11,000대를 크게 웃돈다. 리비안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잘 팔리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로 우리나라 리비안 관련주들 그리고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도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다른 게 먹거리가 더 많다 싶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분의 의견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전기차 관련주 O. 근데 요게 리비안이나 테슬라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전기차주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상엽 이사님 있어요? 전기차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6.9%, 또 리비안 이제 17.4%, 또 루시드가 7.2%, 그밖에 중국 전기차들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도 상승을 했는데 전기차의 날이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흐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차량 인도량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을 상회했기 때문에 흐름이 좋았는데 예. 전기차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도 현대차나 기아나 또 관련된 전기차 부품 업체들도 이렇게 전기차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차, 기아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면 예.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요 현대차, 기아 합쳐서 이제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16.7% 늘어나서 한 82만 대를 넘어섰는데 이게 80만 대를 넘어선 거는 이제 최다 판매를 기록했었던 2021년 상반기를 예. 넘어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역사상 이제 최다 판매를 했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요게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 판매량 4위로 올라섰다. 그래서 테슬라나 해외 기업들이 판매 이렇게 인도량이 늘었다뿐만 아니고 현대차, 기아도 미국에서 정말 잘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화신, 아진산업, 예. 또 시가총액 4조인 현대오토, 에버도 오늘 신고가 나는 흐름이 좀 주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 요거 리비안이나 테슬라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우리나라 주가 측면에서 산업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 배터리 빼고 네.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조금 보수적이긴 한데요.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는 리비안. 저는 전기차가 지금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도 저는 재편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많죠.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좀 지금은 가격을 또 인하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회사들은 저는 아마 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은 일단 테슬라 살아남을 것 같고요.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우리나라 현기차는 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현기차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저는 있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기업도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많잖아요. 그렇죠. 유럽에 그들도 잘하면 되겠지만 그거 말고 완전 군소 우리 전기 자동차들은 저는 아마 좀 어디에 흡수되거나 안 하면 쉽지 않은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리비안이 지금은 인도 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짝 잘 나오면서 주가 오늘 새벽에 좀 점프업을 했지만 리비안 관련주를 우리가 굳이 지금 국내에서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테슬라나 리비안 이런 얘기 나오면 가장 매력적인 데는 어디입니까? 2차 전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주입니까? 아니면은 알맥이나 이런 어쨌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런 관련주입니까? 이런 뉴스 나오면 어떤 섹터를 가장 눈여겨서 봐야 돼요? 이상엽 이사님부터. 역시 2차 전지? 아니, 2차 전지도 관심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차부품주 실적이 1분기에 어마무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네, 그래서 1분기 실적만으로도 이건 뭐지?
야, 이거 꾸준히 가려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은 부품 업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제 아까 이제 오늘 상승한 섹터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차부품을 이제 꼽았던 부분이 있고요. 2차 전지도 성장성 있고 성장성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일단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일단 뭐 가리는 것보다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민재기 팀장님은 요거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뭐 해외에서 이런 뉴스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좀 볼만한 섹터는 네. 어떤 겁니까? 저는 뭐 그럼 테슬라는 제가 살아남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테슬라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 하나를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면 명신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 회사 중에 명신산업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테슬라 향으로 핫스탬핑이라는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차량 경량화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잘 팔리고 잘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명신산업이 같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 명신산업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류비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물류비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이게 컨테이너로 실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해외로 이 물류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기서 마진이 얼마 안 남는 거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컨테이너 운임 같은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물류비 같은 이러한 비용단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테슬라가 이제 잘 되면 이 부분은 원가 지금 비용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될 수 있는 뭐 테슬라 관련주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도 전기차주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하나씩만 주고 넘어갈까요? 왜냐면 뒤에 저희가 예비로 조선주 좀 조선 기자재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하반기를 걸었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그래서 꼭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종목만 받고 조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차 부품주 쪽에서는 성우하이텍. 성화이텍. 네, 그 작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안 됐는데 올해 2,000억 원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시가 뭐 내후년은 이제 뭐 3,000억 원대. 내년은 근데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의 모멘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화이텍. 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매수는 10,000원, 매도는 12,000원.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1조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손절 가격은 9,34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런 뭐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계속해서 좀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